여러분, 법원에서 조사한 임차인이 모두 19명입니다. 그런데 보증금만 13억이 넘습니다. 이 말 딱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머리 아파.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명도할 거야? 하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특별한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도보로 5분, 완전 역세권은 아니지만 임대하기에 딱 좋은 위치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 주택을 지은 지 겨우 5년 지났습니다. 완전 신축 라인에 있는 물건입니다. 또 하나 64%까지 떨어져 보증금으로 모두 정리하고도 3억에서 4억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위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런 경매 물건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과연 권리관계에 함정이 있는지, 낙찰받고 무슨 난관이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신에 구독 꼭 눌러주시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간혹 댓글에 잘못된 정보를 올리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이런 잘못된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으로 인해 이익을 보려는 정과 본인이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확신을 가지고 올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단호하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점은 이 채널은 오직 경매로 돈을 벌게 해드리려고 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된 정보를 올리지 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한번 신뢰를 잃은 채널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댓글에 잘못된 정보 또는 비방용 댓글은 저희들은 과감하게 신고 처리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점 모르겠다는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전화 주셔도 무방합니다. 경매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분석해볼 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2024타경 104,090번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04-25번지, 물건 종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4억 5,392만 5,260원이고 현재 4차까지 진행되면서 감정가 대비 6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경매의 최저 입찰 금액은 9억 3,051만 2천원입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최저가의 10%인 9,305만 1,200원을 보증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토지 면적은 169.60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51.3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293.33제곱미터, 약 88.7평 규모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번 경매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사건 접수는 2024년 1월 30일, 경매 신청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물건의 기본적인 경매 정보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 물건이 왜 임차인 19명, 보증금 13억이라는 구조를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위험인지, 기회인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건물 구조부터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04-25번지,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51.3평, 연면적은 약 88.9평,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구성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단단한 건물입니다. 착공일은 2020년 5월, 사용 승인은 2021년 1월로 준공된 지 약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급 건물입니다. 외관만 봐도 노후 다가구에서 흔히 보이는 균열이나 처짐 같은 문제는 전혀 없고 신축 라인 특유의 깔끔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층별 세대 구성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지하 1층에는 총 4세대가 있고 일부는 공동 취사 공간이 포함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법원 조사에서는 지하 5세대로 되어 있고 지상 1층, 2층, 3층은 각 층마다 5세대씩, 전체 세대수는 2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원룸 또는 소형 주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임대 수요가 매우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특히 층별 평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도형 구조가 깔끔하고 동선이 단순해서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은 건물입니다. 다음으로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지하철역까지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완전한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실거주와 임대 모두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불편하지도 않은 딱 좋은 위치입니다. 건물 바로 앞쪽에는 완충 녹지와 공원이 형성되어 있어 앞이 막히지 않고 채광과 통풍이 매우 우수합니다. 주변은 이미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이 촘촘하게 형성된 주거 밀집 지역으로 공실 위험이 낮고 임대 수요가 꾸준한 동네입니다. 대형 도로와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소음 문제도 크지 않고 생활 인프라도 이미 완성된 지역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신축급 다가구 주택, 총 20세대의 안정적인 임대 구조, 지하 1층 지상 3층의 효율적인 설계, 역세권 도보 생활권, 공원 인접, 주거 환경 우수.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에 갖춘 물건입니다. 이 정도 조건을 가진 다가구가 감정가 대비 64%까지 떨어져 나오는 경우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지요. 이 권리 관계가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낙찰 이후 실제로 어떤 난관이 있는지 다음 단계에서 권리 관계와 임차인 구조를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핵심 중의 핵심, 권리 관계와 임차인 구조를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1월 13일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자는 내일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채권 최고액 6억 원입니다. 즉, 202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전부 소멸합니다. 이 기준 하나만 정확히 잡고 가셔도 절반은 이미 끝난 겁니다. 다음으로 소유권과 채무 관계를 보겠습니다. 소유자는 개인 소유였고 이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2024년 2월 2일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번호는 2024타 경심만 4090, 청구 금액은 약 5억 824만 원입니다. 소유권 근저당, 경매 개시 결정까지 권리 흐름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꼬인 권리 구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임차인 19명,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에는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임차인 전원, 말소 기준권리 이후 전입, 확정일자 역시 기준권리 이후 배당 요구는 했지만 대항력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모든 임차인 옆에 대항력 X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낙찰자가 임차인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전원, 배당으로 정리되거나 명도 대상 임차인입니다. 그럼 보증금이 얼마냐 이걸 보셔야겠죠. 임차인 19명이 보증금을 모두 합치면 총 13억 2,600만 원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솔직히 처음엔 머리 아픕니다. 아이고,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하나? 이 생각 드시는 게 너무나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낙찰자가 책임질 돈이 아닙니다. 전부 경매 배당으로 정리되는 구조이고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보증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임차인들의 배당 요구 현황도 아주 깔끔합니다. 2024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임차인 19명 중에 15명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정상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명도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명도는 어떠냐? 임차인 수는 많지만 전원 대항력 없음, 배당으로 정리되는 구조, 신축급 건물, 원룸형 다가구. 이 조합은 실무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측 가능한 명도입니다. 변수보다 계획이 서는 물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권리 관계는 말소 기준 권리 명확, 선순위 권리 없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보증금 인수 없음, 배당 구조 깔끔, 숫자가 많아 보일 뿐 함정이 숨어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자금 구조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융 흐름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분명히 깔고 가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따라서 지방 기준이 아니라 서울 주택 규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낙찰받는 순간 형식상 2주택자가 되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일시적 2주택자로 접근하겠습니다. 이 전제가 성립되면 서울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LTV 40%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주택대출은 비율이 먼저냐, 금액 한도가 먼저냐를 항상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도가 먼저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낙찰가 자체가 초고가 주택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금액 한도에 걸리지 않고 LTV 4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낙찰가를 확정하겠습니다. 감정가는 약 14억 5천만 원이고 현재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64%, 금액으로는 9억 3,051만 2천 원입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이 금액의 최저가 낙찰을 받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이제 대출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낙찰가 9억 3,051만 2천 원에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약 3억 7,220만 4,800원, 편의상 3억 7,200만 원으로 찾겠습니다. 그럼 이제 낙찰가에서 대출을 제외한 자기자본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9억 3,051만 2천 원에서 대출금 3억 7,220만 4,800원을 빼면 낙찰대금 중 자기자본은 약 5억 5,830만 7,200원입니다. 이제 여기에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더해야 합니다. 이번 가정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다주택 중과가 아닌 일반 취득세를 적용하겠습니다. 서울주택 이 금액대 기준으로 보면 취득세는 대략 1.1% 전후 수준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취득세는 약 1천만 원 초반대 보수적으로 1,020만 원으로 찾겠습니다. 여기에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이제 모든 금액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찰대금 중 자기자본 약 5억 5,830만 원, 취득세 약 1,020만 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총 자기자본은 약 5억 7천만 원, 즉 5억 7천만 원 전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물건의 금융 구조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서울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3억 7천만 원까지 깔끔하게 나오고 실제 내 돈은 5억 후반대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돈들이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 4%의 이자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1,488만 원이고 자기자본 기회비용은 2,280만 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연총 이자 부담은 3,768만 원입니다. 이것을 월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은행 대출 이자는 매월 약 124만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은 약 190만 원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매월 총이자 부담은 약 314만 원이 됩니다. 여기 매월 314만 원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길어도 두 달이면 모두 정리가 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매월 314만 원이 마이너스 되는 것을 수익으로 바꿔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건물을 낙찰받은 이후 임차인 보증금이 실제로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리고 한 달에 얼마가 남는 구조인지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큰 돈 되는 경매 물건은 멤버십 회원에게만 공유됩니다. 그리고 돈 되는 경매 물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나가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의 총 임차 보증금 합계는 13억 2,6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겉으로 보면 그냥 세입자 돈처럼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가장 먼저 은행 대출을 막는 돈입니다. 임차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부터 상환 앞에서 설정한 은행 대출금은 약 3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임차 보증금에서 이 대출을 먼저 상환합니다. 임차 보증금 총액 13억 2,600만 원. 은행 대출 상환 3억 7,200만 원 대출 상환 후 남는 돈은 약 9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시점부터 이 건물에는 은행 대출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은행 이자 부담 영원, 금리 스트레스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남은 돈으로 자기 투자금 전액 회수 다음은 실제로 투입했던 자기 투자금입니다. 앞에서 계산한 자기 자본은 낙찰가의 60% 취득세,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모두 합쳐 약 5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아까 남아있던 9억 5,400만 원에서 자기 투자금을 전부 회수합니다. 남아있던 돈 9억 5,400만 원 자기 투자금 회수 5억 7천만 원 자기 투자금 전액 회수 후에도 약 3억 8,4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은 은행 돈도 아니고 세입자 돈도 아니고 순수하게 남아있는 현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절대 다른 곳으로 유용을 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돈이 없으면 이 물건은 또 경매에 나가게 됩니다. 이어서 이 남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연 4%, 이제 이 3억 8,400만 원을 신역, 새마을 금고 같은 이자 4% 주는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예치금이 3억 8,400만 원이면 연 이자율 4%로 계산하면 연 이자는 약 1,536만 원, 월 이자는 약 128만 원, 이 돈은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입니다. 월세 수입 더하기 임차인 현황을 보면 월세가 나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월세 합계 약 50만 원. 이 월세는 은행 이자도 없고 대출 상환도 끝난 상태에서 그냥 더해지는 돈입니다. 한 달 최종 수익 정리. 이제 전부 합쳐보겠습니다. 금융기관 이자 수익 약 128만 원. 월세 수입 약 50만 원. 월 총수익 약 178만 원. 그리고 이 수익은 내 돈 이미 전액 회수한 상태. 은행 대출 없음. 금리 변동 무관. 임차 보증금으로 완충된 구조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 구조의 진짜 핵심은 이 물건은 얼마 남는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내 돈을 다 빼고도 매달 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입주할 수 있는 칸은 20칸이지만 현재 계산된 세입자의 수는 15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5명의 임차인 계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있지만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한 점과 법원 조사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나 아직 공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세대를 더 임대료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출구 전략, 3년 보유 후 매각 시나리오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계산은 매각 금액에서 세금을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물건의 매각 기준 금액은 감정가 그대로 적용합니다. 매각 금액은 14억 5,392만 5,260원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낙찰가, 즉 취득가는 9억 3,051만 2천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먼저 양도 차익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매각 금액 14억 5,392만 5,260원에서 취득가 9억 3,051만 2천원을 빼면 양도 차익은 5억 2,341만 3,260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세금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차익만 계산한 단계입니다. 이 물건은 3년 보유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6%가 적용됩니다. 양도 차익 5억 2,341만 3,260원에 6%를 공제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3,140만 4,796원입니다. 이를 차익에서 빼면 공제 후 차익은 4억 9,200만 8,464원이 됩니다. 여기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입니다. 이 기본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계산은 그 순간부터 틀어집니다. 공제 후 차익 4억 9,200만 8,464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 8,950만 8,464원입니다. 이제 비로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옵니다. 과세표준 약 4억 9천만 원 구간이므로 양도소득세율 42% 구간이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는 4억 8,950만 8,464원 곱하기 42%에서 누진공제 3,540만 원을 차감하여 1억 7,039만 3,555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703만 9,356원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합한 총 세금은 1억 8,743만 2,911원, 약 1억 8,700만 원 수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금은 매각 금액에서 빼는 게 아닙니다. 양도 차익에서 빼는 것입니다. 처음 계산했던 양도 차익 5억 2,341만 3,260원에서 총 세금 1억 8,743만 2,911원을 빼면 이 물건이 3년 보유 후 매각 시 순수익은 3억 3,598만 349원입니다. 약 3억 3,600만 원이 깔끔하게 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감정가에 팔았을 뿐인데도 3년 보유 후 매각만으로 세금까지 모두 정리하고 3억 3,600만 원이 넘는 순수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상 처음에 3억에서 4억이 남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으로 이 물건을 취득해서 즉시 매각했을 때 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보유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낙찰과 동시에 정비 없이 감정가 그대로 즉시 매각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전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인과 달리 법인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계산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의 취득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낙찰가는 9억 3,051만 2천원입니다. 법인 주택 취득세는 실무 기준으로 12.4%를 적용합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취득세는 약 1억 1,538만 3,488원입니다. 즉 법인이 이 물건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장부에 잡히는 총 취득원가는 낙찰가 9억 3,051만 2천원의 취득세 1억 1,538만 3,488원을 더한 10억 4,589만 5,488원입니다. 이 금액이 법인의 정확한 취득가입니다. 여기서 법무사 비용과 기타 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매각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매각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의 매각 기준 금액은 감정가 그대로입니다. 매각 금액은 14억 5,392만 5,260원입니다. 그럼 법인의 양도 차익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매각 금액 14억 5,392만 5,260원에서 취득원가 10억 4,589만 5,488원을 빼면 법인의 양도 차익은 4억 802만 9,772원입니다. 여기까지도 아직 세금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순수한 차익만 계산한 상태입니다. 이제 법인 세금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세율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 기준으로 기본 법인세율 주택 매각에 따른 추가 과세를 모두 반영해 총 42% 수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제 차익 4억 802만 9,772원에 42%를 적용하면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1억 7,137만 2,504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법인의 양도 차익 4억 802만 9,772원에서 법인세 1억 7,137만 2,504원을 빼면 이 물건을 법인은 로 취득해서 즉시 매각했을 때 법인에 남는 최종 순수익은 약 2억 3,665만 7,268원, 즉 약 2억 3,600만 원 수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법인으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감안하고도 감정가 즉시 매각만으로 2억 원이 넘는 순수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개인 3년 보유 시나리오가 시간을 두고 수익을 키우는 구조라면 법인 즉시 매각은 시간 리스크 없이 운영 리스크 없이 숫자로만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개인 보유 전략과 법인 회전 전략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계산이 끝난 경매 물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건 여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 낙찰받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분은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전화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싸 보이는 경매가 아니라 권리관계가 정리되어 있고 임차 구조가 계산이 끝나 있고 개인 보유 전략과 법인 즉시 회전 전략까지 출구가 모두 열려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경매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숫자로 끝까지 가봐야 비로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분석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경매 물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는 멤버십 전용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일반 공개 영상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숫자, 중심의 실전 분석 실제 투자자 기준으로 보는 물건 이건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말해주는 영상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를 공부로만 보시는 분과 투자로 보시는 분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판단의 깊이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현재 멤버십 가입자분들도 실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이 영상 주변에 경매 관심 있는 분께 한 번만 공유해 주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전에서 숫자로 말하는 경매 분석 채널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큰 돈 버는 경매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